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가족센터 사회수업을 맡은 정한식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5학년 사회 9번째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헌법과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 단어부터 볼까요? 우와, 많죠, 그죠?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어야 되는 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헌법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이게 뭔지를 알고요. 와, 이게 뭐냐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헌법과 여기 밑에 있는 권리 혹은 의무들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헌법 속에 기본권과 의무가 있거든요. 이 어느 것이 기본권이고 어느 것이 의무인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1번이고요. 그렇다고 연결만 시킬 줄 알면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각각의 의무가 어떤 의미인지, 각각의 기본권이 어떤 의미인지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헌법에 있는 내용과 기본권이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연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겠지만 수업을 들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법에 대해서 했죠. 법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될 행동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죠. 그런데 만약에 사회 변화에 맞지 않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만들 수 있고요. 이 바꾸는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들입니다. 여러분들 내년쯤인가요? 또 뭐 이 영상이 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년마다 한 번씩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바꾸거나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자, 어쨌든 법은 사람들이 생활에서 지켜야 될 행동 기준이 되고요. 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회 변화에 안 맞거나 인권을 침해하면 이 법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죠. 근데 도덕하고는 좀 다르죠. 도덕도 역시 사회에서 지켜야 될 행동 기준이긴 한데 이것은 도덕은 어긴다고 해서 실질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엄마한테 혼나거나 다른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을 수는 있지만 법의 제재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거. 이 법은 우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개인 권리는 생명, 재산의 보호나 개인 간 분쟁, 개인정보 보호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개인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도 하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환경보호를 하는 이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해야 될 헌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헌법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려야 될 권리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될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조금 뭐랄까 너무 추상적이죠. 어쨌든 요거를 알고 그냥 다음 거 보면 헌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권리,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면 기본권을 보장해 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될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 헌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헌법은 크게는 솔직히 얘기하면 법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 안에 헌법이 있죠. 근데 이 헌법은 수많은 상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법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건 절대 외울 필요 없습니다. 헌법만 외워주시면 돼요. 이런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고 상위에 있는 법입니다.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법들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고 상위, 가장 높은 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법이 상법에 있는 이 법이랑 형법이 헌법에 있는 이 법이랑 둘이가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법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만약에 되어 있다. 그렇게 서로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누가 바꿔야 되냐면 상법이 바꿔야 합니다. 헌법이 무조건 위에 있습니다. 상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에 헌법과
다르게 이거 헌법하고 좀 안 맞는데 싶으면 이거를 바꿔야 된다. 헌법 외에 다른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만큼 기본이 되는 법, 상위인 법입니다. 모든 법은 마치 헌법이라는 뿌리 위에 다른 법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요. 헌법이라는 뿌리 위에 다른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헌법은 그 법 중에서 가장 기본되고 가장 상위인 법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법이죠. 그리고 국가 운영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고 국가 운영의 기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국가가 어떤 나라이고 우리 국가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국가 운영에 대해서 적어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공화제를 한다. 라고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닌데 나는 독재할 건데 나는 북한처럼 내 평생 내가 대통령 평생 할 거고 다음 대통령은 내 아들 물려줄 거야. 그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그냥 나쁜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나쁘고 착하고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헌법에는 민주공화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혼자 정치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딱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위반하면 헌법에 어긋나는 사람이어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처벌을 받거나 그 사람은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 헌법에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이고 누구가 평생을 대통령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헌법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적혀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정치도 하고 경제생활도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운영도 합니다. 심지어 헌법의 외교는 누가 국민들을 대신해야 하는지, 우리나라의 살림은 누가 맡아서 하는지, 그 살림 맡아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뽑는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즉 헌법 자체가 그 국가 자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거나 현대에 들어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거나 만들어질 때는 헌법부터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운영할 거야. 이거부터 만들어요. 그거를 처음 만들어진 헌법이라고 해서 제헌이라고 해요. 제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헌법이 곧 국가의 모든 것을 정하고 국가의 모든 것의 특징을 나타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법 중에서도 가장 높은 법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만들어질 때도 헌법부터 만들어졌었나요? 예. 우리나라 광복하고 나서 아직 정부가 없었잖아요. 그럼 처음으로 정부를 수립할 때 뭐부터 했느냐? 이승만 대통령부터 세우는 것부터 했느냐? 국회의원을 만드는 것부터 했느냐? 아니요. 어떤 정부가 없을 때 제일 처음에 한 것은 헌법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절차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있어야 된다는 헌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즉 헌법부터 만듭니다. 그만큼 중요한 법이 되겠습니다. 나라를 정의해주고 나라를 운영해주는 기반이고 모든 법에 우선하는 법. 그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 헌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민의 기본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인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기본권과 의무가 보장되도록 적혀 있습니다. 즉 헌법을 다시 정리해 보면 나라 자체, 나라의 특징을 설명해 준다. 나라의 운영 원리를 적혀놨다.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과 의무를 보장해놨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법이고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고 헌법과 맞지 않으면 네가 고쳐야 되는 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헌법은 영원히 바뀔 수 없는 건가? 그렇진 않아요.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체제, 그 나라의 기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나라가 바뀌었을 정도의 무게로 우리는 인식할 정도로 굉장히 헌법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나라 그 자체잖아요. 나라의 모든 것을 기술해놨고 특징을 기술해놨고 나라의 운영 방법도 기술되어 있고 국민들의 기본권과 의무도 적혀져 있고 모든 법이 우선한 법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 헌법을 처음에 만든 것 자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바다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헌법을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대통령이나 누가 바꾸자, 바꿔, 다 했어 와 이렇게 가볍게 할 수는 없죠. 물론 법은 다시 바꾸는 건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국회의원이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근데 헌법은 함부로 지들이 알아서 바꾸지 못합니다. 헌법은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들이 알아서 야 국회의원이 대통령도 대신하고 법원도 대신하고 나라의 모든 것을 이끌어지는 독재 국가로 바꿔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헌법을 고칠 때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바꾸는 안을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국민들이 맨 처음에는 국회가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국민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개헌안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개헌안을 국민들이 보고 투표를 합니다. 이렇게 할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야 헌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만큼 헌법은 중요하고 무게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헌법의 특징, 나라의 특징을 정해주고 나라의 운영 방법도 적혀져 있고 그리고 모든 법의 상위고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법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기본권과 의무를 명시해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헌법에서의 기본권과 의무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 내용 조금 길고 약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다분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잘 참고 따라와 주세요. 자, 우선 기본권은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 사람들이 최소한 이거는 조금 보장해줘야 사람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권리는 5개 정도가 있어요. 평등권, 청구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입니다. 이거 다 외워줘야 돼요. 다 외워줘야 됩니다. 헌법은 기본권과 의무가 들어가고 기본권 안에는 평등, 청구, 자유, 사회, 참정권이 있다. 이 정도로 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미도 외워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평등권 보죠. 평등권은 뭐냐? 법을 공평하게 적용받아서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평등권은 법을 공평하게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저 사람은 어른이니까 도둑질을 해도 감옥에서 한 1년만 있으면 돼. 그런데 여러분은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어린애들이니까 도둑질하면 감옥에서 100년 있을 줄 알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게 평등하게 법을 적용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러면 이런 평등권, 법을 공평하게 적용받는다. 이거는 헌법에 어떻게 나타내는지 실제 헌법에 적혀 있는 글을 한번 보도록 하죠. 11조 1항 조와 항은 이 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번호. 헌법에 나와 있는 번호.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되어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등하게 적용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에 민법이라는 법이 이렇게 많이 적혀 있다 봅시다. 돈이 많은 사람은 법을 조금 적용받을 때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었다. 그런데 헌법에는 평등권이라는 게 있어서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면 그 민법을 고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없습니다. 돈이 많건 적든 어른이든 아이든 그리고 뭐 사회적 지위가 뭐 좋든 말든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법은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헌법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헌법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도 국회의원들도 혹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도 함부로 자기가 법에 좀 유리하게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청구권 볼게요. 청구권은 기본권을 침해다 그러면 국가에다가 이거 잘못했잖아. 나한테 이렇게 보상, 배상 해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제 헌법 27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받았어. 재판 가서 나 이거 CCTV 가리고 보상 받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선생님 이 권리와 이 조항까지 다 외워야 되냐? 아니요. 권리는 외우시되 이 조항과 연결만 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자유권,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오, 행동하고 자유하는 것은 남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네 자유다. 이거죠. 헌법의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되든 뭐 제빵사가 되든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혹은 뭐 다른 뭐 기술자가 되든 뭐 아니면 택시 운전사가 되든 그건 네 자유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돼요. 제빵사를 했는데 장사를 했는데 잘 안 됐다. 그건 네가 져야죠.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쨌든 직업의 선택은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제15조에 되어 있어요. 사회권 볼게요. 사회권은 인간답게 살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야, 이건 솔직히 해줘. 이거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이것은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 예를 들어서 옆에 그 공장에서 오염된 물을 막 강에 뿌렸어. 야, 막 물고기가 죽고 난리야. 아, 이거 안 되잖아요. 나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는데 이거는 당당하게 재판을 걸어서 얘네들한테서 내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왜? 헌법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니까. 그죠? 자, 다음 참정권 보죠. 참정권은 국가의 정치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권리. 와, 말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국가의 의사 결정이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헌법이 어디 있냐? 제40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라는 게 뭡니까? 국가에 일을 할 사람을 우리가 정해주는 거죠. 정치할 사람을 정치인들 혹은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해주는 우리가 뽑아주는 것이 바로 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선거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간접적이지만 정치에 참여한다는 참정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등권, 청구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헌법에 기본권과 의무가 있고 기본권이 무엇이며 이 5가지가 있다는 것은 꼭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헌법의 조항들이 어느 권과 연결되는지를 연결 지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기본권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외우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걸 꼭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의무도 있습니다. 헌법에는 의무도 있죠. 의무는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의무라고 되어 있지만 책임은 의무라고 되어 있지만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역시 5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답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입니다. 하나씩 선생님이 얘기를 드릴게요. 교육의 의무는 자신의 자녀를 잘 가르칠 의무입니다.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그럴 리는 없죠. 학교 안 가려고 하는 건 자녀지 부모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가 학교를 안 보내면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아주 큰일 나요. 교육의 의무를 위배한 겁니다. 이거는 법적 처벌 대상이 돼요. 그래서 꼭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는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근데 나라를 지키는 것, 군대 가는 것, 남자도 군대 가잖아요. 이게 국방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는 안 가는데 여자는 왜 국방의 의무가 안 져요? 이거 헌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나라를 지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의무인 거지. 그 중에서 나라를 지키는 의무 중에서 군대 가는 것이 그 중에서 하나예요. 여자들은 다른 임무들을 또 합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 그래서 물론 지금도 헌법상에서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니까 여자도 군대 가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진 않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뭐 좀 들어주고 존중해줄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현재는 국방의 의무라고 해서 그 수많은 국방의 의무의 행동들 중에 하나가 군대인 거고 다른 행동들은 여성들도 지고 있다.
국방에 관련된 돈도 내고요. 세금으로 내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되는지 대해서는 선생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또 가야 된다는 주장도 일견 타당이 있으니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겠죠. 자, 납세 의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 납세 이거 세금을 잘 내야 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책임이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잘 내지 않고 하면 처벌을 당연히 받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자, 근로의 의무,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해서 스스로의 삶도 개척을 하고 나라 살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의무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 일하러 가는 것은 개인이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개인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좀 자기를 윤택하게 살고 우리 가정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아직 일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일을 구하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일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취업 준비자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근로의 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만약에 우리 사촌 형이 구급 공무원 공부하고 있다. 아이고 형은 일을 안 하니 헌법에 어긋나는 거야. 혹은 난 초등학생인데 이거 헌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아니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무, 내가 윤택한 삶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것. 그리고 환경 보존의 의무,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의무예요. 여러분이 쓰레기 막 던지잖아요. 헌법에서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입니다.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요. 쓰레기 보이면 주워야 되고요. 이것은 헌법적인 의무이다라는 거. 자, 자녀를 교육시키는 교육의 의무,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 세금을 잘 내는 납세의 의무, 일을 해야 되는 근로의 의무, 환경을 지켜야 되는 환경 보존의 의무, 이 모든 것들이 헌법에 명시된 의무다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헌법을 했죠. 헌법은 국가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국가의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이고 상위에 있는 법이라고 했어요. 헌법에 어긋나는 법이 있으면 그 법이 고쳐야 돼요. 헌법이 고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가 보장되는 그게 명시된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은 기본권과 의무를 명시해두었다 했죠. 기본권이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평등권, 청구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이 있습니다. 평등권은 법을 공평하게 적용받을 권리. 그 다음에 청구권은 내가 기본권을 침해받으면 나라에 청구할 권리고요. 자유권은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생각할 권리죠. 그 다음에 사회권은 이제 사회적으로 내 기본권이 내가 인간답게 살아갈 그런 최소한의 것을 보장받을 권리, 요청할 수 있는 권리고요.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도 있었죠.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 교육의 의무,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 세금을 내는 납세의 의무,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근로의 의무, 환경을 지켜야 되는 환경 보존의 의무. 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울 건 외우자. 사회교재를 살펴볼게요. 사회교재 당연히 먼저 풀어보고 와야 됩니다. 일시정지하고 와주세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미 문제를 풀고 들어오신 거겠죠. 설마 선생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문제를 풀지도 않고 막 들어오진 않았을 거라고 선생님은 굳게 믿고 들어갑니다. 자, 헌법에 대한 특징을 중에서 틀린 것입니다. 자, 가장 기본이자 상위인 법이다. 맞죠? 국가 운영과는 상관이 없다. 아니죠. 국가 운영의 원리와 국가 운영의 말이 안 되네. 국가 운영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것 같은데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다. 예스. 기본권이 다 담겨 있죠. 뭐죠? 참정권도 있고 평등권도 있고 자유권도 있고 이런 5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국민의 의무 담겨 있다. 교육의 의무도 있고 근로의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도 있고 납세의 의무도 있고 환경 보존의 의무도 있고 이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헌법에 담겨 있는 기본권과 의무가 담겨져 있는데 어떤 의무와 권리인지를 연결지어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권에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고 의무에도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근로는 근로의 의무라고 해서 의무에 속해져 있죠. 납세도 역시 세금을 내는 의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청구권은 네, 기본권이고요. 사회권도 역시 기본권이죠. 국방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헌법 조항이 맨 아래에 있는 요 헌법 조항이 기본권들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에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지닌다. 인간이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즉 사회권이 되겠습니다. 사회권이 정답이죠. 자, 오늘 이렇게 헌법과 권리, 기본권,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헌법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헌법에 들어가 있는 기본권과 의무가 5가지씩 있죠. 5가지씩 있는데 이 5가지가 무슨 권리인지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 조항과 이 권리를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안 된다 싶으면 영상을 다시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조금 어려운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헌법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영상 다시 보시고 다음 10차 시에서는 이번 때까지 1학기 때 했던 5학년 1학기 때 했던 내용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거든요. 그러면 10차 시에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